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사람을 발견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정수급 신고 방법부터 포상금 제도 그리고 처벌 사례까지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하게 복지 혜택을 가로채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단순히 복지 재정의 누수를 넘어 정말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의 기회를 빼앗고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복지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은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 속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때 비로소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정한 복지 제도를 지켜내기 위한 노력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단지 잘못을 바로잡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제한된 복지 자원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비양심적인 부정수급자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를 그리고 정말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희망의 불빛을 전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과 부정수급자가 받게 될 처벌까지 자세히 살펴보며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갈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부정수급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정확히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정수급은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복지급여를 타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명백한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기회를 빼앗고 소중한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복지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소득 은닉입니다. 이는 소득이 발생했지만 이를 숨기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김 씨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동네 음식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매월 150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수급자로 계속해서 생계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급여 신청 당시에는 소득이 없었지만 이후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복지 혜택을 계속 받았다면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숨겨진 소득은 실제로 복지급여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 은닉입니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돌려놓거나 숨겨두어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경우입니다. 박 씨는 과거에 부유하게 살았지만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고가 외제 차량을 친구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시세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도 부모님께 명의 신탁 방식으로 이전하여 본인의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처럼 본인 소유의 재산을 숨겨 복지급여를 받는 행위는 철저한 재산 은닉에 해당하며 적발될 경우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셋째, 위장 이혼입니다. 법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면서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인 것처럼 꾸며 복지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이 씨 부부는 배우자의 재산이 많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 미달하자 형식적으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한 집에서 함께 살며
경제활동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법적인 이혼만을 내세워 1인 가구로 둔갑하여 더 많은 복지 지원을 받는 행위는 명백한 위장 이혼에 해당하며 복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 부양 의무자 허위 신고입니다.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음에도 연락이 두절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거나 이들의 부양 능력을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입니다. 최 씨는 전문직에 종사하며 월 1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리는 딸이 있었지만 정부에는 딸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허위로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최 씨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계속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여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다른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면서 공정한 복지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구원 변동 미신고입니다. 가구원의 취업, 군 입대, 사망 등 복지급여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동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윤 씨는 아들이 취업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소득 증가를 복지 담당 부서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소득으로 인해 가구 소득이 늘어나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에서 벗어났음에도 마치 변동이 없는 것처럼 급여를 계속 수령했습니다. 이러한 가구원 변동 미신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부정수급액이 커져 나중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유형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를 목격했을 때 어떻게 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며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받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가장 간편하고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온라인 신고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 포털인데요. 이 중에서 복지 부정비리 신고센터 메뉴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신고 양식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의 정보와 구체적인 부정수급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국민신문고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화신고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환경이 익숙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인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29는 보건복지에 대한 모든 문의를 받아주는 통합상담 전화이며 부정수급 신고 또한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상담센터인 110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고 시에는 상담원에게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전화신고는 궁금한 점을 바로 물어볼 수 있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관련 부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알리는 방법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직접 대화하며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되면 상담을 선호하시거나 문서 형태로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싶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앞서 언급한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 어떤 정보를 알려줘야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첫째,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가능한 한많은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선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알려주실수록 대상자를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부정수급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방법으로 부당하게 급여를 받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러한 행위를 시작한 것 같은지 시간과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조사에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부정수급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느 동 어느 아파트에 사는 김명국 씨가 낮에는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데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자가 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 숨겨둔 차량 정보, 혹은 주변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녹취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물론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도 신고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비밀로 관리됩니다. 신고 처리 과정에서 신원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후에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는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단순히 공익을 위한 행동을 넘어 여러분에게 포상금이라는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포상금 제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요. 2025년 기준 신고 포상금 지급액과 관련 절차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신고를 통해 부정수급액이 국고로 환수되었을 때 그 환수 결정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는 곧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실제로 복지 재정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비례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환수 결정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수액의 30%가 포상금으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환수되었다면 여러분은 1,5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환수 결정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3천만 원에 더하여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만약 2억 원이 환수되었다고 가정하면 3천만 원에 1억 원 초과분인 1억 원의 20%인 2천만 원이 더해져 총 5천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환수 결정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2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에 더하여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4%가 추가되는데요. 예를 들어 10억 원이 환수되었다면 1억 1천만 원에 5억 원 초과분인 5억 원의 14%인 7천만 원이 더해져 총 1억 8천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수 결정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지급 상한선인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아무리 많은 금액이 환수되어도 포상금은 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포상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고 접수 후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기관에서는 신고 내용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사안의 복잡성이나 증거 유무에 따라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충분한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급여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하여 최종적인 환수 금액이 결정됩니다. 환수 금액이 확정된 후에는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는 신고의 기여도와 관련 법률 준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모든 심의가 완료되어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계좌로 포상금이 입금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용기 있는 신고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 행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정수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그에 따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수위는 크게 금전적 제재, 형사처벌, 그리고 행정적 제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금전적 제재입니다. 부당하게 받은 급여 전액을 환수당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당 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징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 씨는 지난 3년간 소득을 숨기고 3,600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하게 수령했습니다. 결국 적발되어 이 3,600만 원은 물론 연체된 기간에 대한 가상금과 이자까지 포함하여 총 4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국고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은 반드시 국가에 돌려주어야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원금 외에 추가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처벌입니다. 부정수급 행위가 고의성을 띠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사례로 배우자와 형식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 동거하며 약 2년간 2,400만 원 상당의 복지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한 강 씨는 결국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에 가까운 처벌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게 되며 이는 평생을 따라다니는 주홍글씨처럼 개인의 사회생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들키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결국 더 큰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셋째, 행정적 제재입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 해당 부정수급자는 향후 일정 기간 동안 복지급여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수급의 정도나 반복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정말 필요한 복지 혜택마저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한 차례 부정수급으로 환수 처분을 받았던 정 씨는 다시 한번 소득 은닉으로 적발되어 이후 5년간 모든 기초생활수급 관련 신청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지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는 본인에게는 물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선량한 이웃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수급은 단순히 부당하게 돈을 받아가는 것을 넘어 국가복지 재정을 좀먹고 정말 필요한 이들의 기회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법적 처벌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부당하게 받아간 돈을 돌려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 그리고 복지 혜택을 받을 자격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 사례들은 부정수급이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문제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건강한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문제와 신고 방법, 포상금 제도, 그리고 부정수급자가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복지 시스템을 위협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간혹 부정수급 신고를 남을 고발하는 행위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지만 용기 있는 신고는 단지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는 비양심적인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고 그 혜택이 정말 필요한 이웃들에게 돌아가도록 돕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삶을 꾸려가는 대다수의 수급자분들이 비정상적인 부정수급자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편견에 시달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복지 시스템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운영되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공정한 사회, 따뜻한 복지를 향한 길은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보태어 더욱 건강한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사회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